아마 레지던트 이블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게임은 게이머들뿐만 아니라 밀라 요보비치가 출연한 좀비 서사시나 이 세계관의 다른 프로젝트를 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각색 작품들이 원작에서 다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의 잠재력은 모두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마침내 모든 것을 제대로 만들 때 또 다른 레지던트 이블 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과연 밀라가 돌아올지, 완전한 리부트가 될지, 그리고 어떤 게임 시리즈를 영화화할 것인지 앞으로 몇 분 동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은 2002년 폴 앤더슨 감독의 동명 영화 개봉과 함께 영화 프랜차이즈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감독의 프로젝트는 상당한 화제를 모으며 그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게임 각색 작품 중 하나가 되었지만 원작과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0년대의 레지던트 이블은 즉시 더 역동적인 서사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물론 게임처럼 호러물과 비슷했지만 특정 부분에서만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작들은 점점 더 원작에서 멀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액션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따라서 비평가와 관객 모두로부터 평점이 점차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은 4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3억 달러를 벌어들이며 레지던트 이블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무언가를 바꿔야 했습니다. 폴 앤더슨은 레지던트 이블 6편을 감독하고 총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막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1년의 라쿤시티라는 이름의 리부트 시도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필드 남매, 질 발렌타인, 에이다 웡, 런 케네디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상징적인 캐릭터들까지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뿐이며 비록 게임에 훨씬 더 가깝고 때로는 줄거리 요소를 직접 차용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게이머들에게도 호응을 얻지 못했고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마지막 각색 시도는 넷플릭스에서 끝났습니다. 3년 전 스트리밍 거인은 두어 시즌을 목표로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게임과 너무나도 달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었고 그랬다면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작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보다 큰 프랜차이즈의 일부가 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레지던트 이블 팬들을 분노하게 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 결국 미니 시리즈로 급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색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잭 크레거가 자신의 버전의 레지던트 이블을 만들 차례입니다. 영화 바바리안의 감독은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각본도 쓸 예정입니다. 더욱이 크레거는 이미 자신의 비전과 첫 번째 초안을 제시했으며 그 후 넷플릭스와 워너 브라더스를 포함한 여러 스튜디오가 그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발빠른 곳은 소니였는데 소니는 스파이더버스 종료 후 강력한 프랜차이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 레지던트 이블 영화들이 비평가들로부터 대부분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라쿤시티조차도 관객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지 않았으며 넷플릭스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이전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제작 시도에 대한 부진한 반응을 만회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호러 요소가 가미된 탄탄한 스릴러로 자신을 입증한 떠오르는 감독의 손에서 이 프랜차이즈는 마침내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레거의 첫 구상은 원작 게임과 호러 뿌리에 더 충실한 것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감독 자신도 수십 년 동안 게임 시리즈의 팬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영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의 초안에서 그는 팬 커뮤니티의 요구사항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객에게도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8배 다가오는 리부트의 프로듀서들도 완성된 초안을 극찬하며 모든 팬들이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내년 소니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회사가 크레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각본, 감독, 제작에 무려 2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보통 엄청난 경력을 가진 경험 많은 감독들에게 지급되지만 아마도 크레거는 정말로 비범한 것을 제안했고 스튜디오는 그를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영화가 26년 9월에 개봉될 예정이며, 즉 불과 1년 반 후입니다. 후반 작업과 광고 캠페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촬영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며 늦어도 가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지던트 이블은 2027년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촬영 준비가 진행 중이며 각본의 마지막 수정이 가해지고 있고 프로젝트는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줄거리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출연진에 대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워킹데드 팬들이라면 분명히 기억할 오스틴 에이브럼스가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 각색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그는 중심 역할 중 하나를 맡게 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팬들이 분명히 궁금해할 질문, 밀라 요보비치가 새로운 영화에 출연할까요? 이 여배우는 레지던트 이블 덕분에 2000년대 최고의 액션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가 가장 큰 프랜차이즈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따라서 밀라의 출연은 카머로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출연진은 아직 구성 중이지만 예산을 부풀리지 않기 위해 덜 알려진 배우들이 캐스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은 완전한 리부트가 될 것이며 이전의 모든 각색 작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모든 면에서 원작 게임의 분위기에 기울 것이며 잔인한 액션 영화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리부트는 물론 관객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인다면 많은 속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레지던트 이블은 모든 실패한 시도 끝에 마침내 세계관 구축을 제대로 보여주고 게임 시리즈를 능숙하게 각색해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의 모든 영화들의 주된 단점은 그 어느 것도 특별히 무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첫 번째 영화의 레이저 복도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리즈에서 몇 안 되는 흥미진진하고 정말 긴장감 넘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각색 작품에는 바로 그런 장면들이 부족했습니다. 액션으로의 전환 때문에 영화 관객들은 게이머들과는 완전히 다른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각색 작품의 제작자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잭 크래거의 지명은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그는 이미 호러가 단지 점프 스퀘어로 전락하지 않는 장르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긴장감은 분위기와 예상치 못한 줄거리의 반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의 바바리안이 바로 그런 영화이며 호러를 전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크래거는 거의 확실하게 레지던트 이블을 이미 익숙한 액션의 상징물에서 벗어나 분위기 있는 호러로 이끌 것입니다. 비록 밀라가 고개 점프를 하며 좀비 개들을 걷어차는 모습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원작과는 거의 닮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크래거가 자신의 줄거리에서 어떤 게임을 각색했는지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졌습니다. 앤더슨의 작품들이 게임 아이디어와 캐릭터의 진정한 잡탕이었다면 새로운 각색 작품은 연대기를 더 정확하게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첫 번째 영화의 각색을 위해 그다지 인기가 없는 레지던트 이블 제로가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은 본편 시리즈의 프리퀄이며 그 사건들은 첫 번째 게임의 사건 하루 전에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엄브렐러 코퍼레이션이 어떻게 T-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었는지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좀비 외에도 실험과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를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소공포증 호러 팬들은 분명히 기차 안의 에피소드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프리퀄의 결말은 첫 번째 게임의 사건으로 이어졌고 프랜차이즈의 주요 영웅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각색의 장점은 그 지역성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좀비 대도시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생물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줄거리에 거대한 돌연변이 인간 거머리가 있지만 이것도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 면에서 영화는 크래거가 성공적으로 다룬 바바리안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의 방향은 매우 적절합니다. 성공할 경우 속편은 상징적인 저택에서 펼쳐질 것이며 이 역시 호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상당히 지역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게임 팬들에게 친숙한 영웅들이 도입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감독은 각색을 위한 이상적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원작 게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이 거의 30년 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쳤고 구식 메커니즘 때문에 재발매도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프리퀄의 줄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독창적인 콘텐츠가 될 것이며 이는 제작자들에게만 유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레지던트 이블에 대한 기대는 과장되지 않았지만 양질의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력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가 화면에서 올바른 형태를 찾고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리즈의 주요 영웅들에 관해서는 캐스팅 문제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아직 최소 몇 년이 남았고 지금은 손가락을 꼬고 잭 크래거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기다립니다. 밀라 요보비치가 출연한 레지던트 이블 중 어떤 편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리부트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와 각색을 위해 선택된 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곧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